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성전자만 만 2년째 현재 떠들어대고 있는 천 회장입니다. 오늘이 무려 만 2년 두 돌이에요, 두 돌. 1월 15일, 제가 1월 15일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오늘이 벌써 1월 15일 아니겠습니까? 15일 2021년, 22년, 23년 만 2살, 이제 3살이죠. 한국 나이로. 이제 요즘 만으로 한다 하더라고. 하여튼 이렇게 됐어요, 벌써. 여러분하고. 360을 두 번 했네요, 벌써. 하루도 안 쉬고. 여러분 하루도 안 쉬고 댓글 다른 분 있나요, 혹시? 그런 분 있으면은 제가 그분한테 진짜 말 그대로 표창장 하나 주고 싶다. 그 정도로 힘든 시간과 고통의 그 시간을 이렇게 흘러온 것 같아요. 저도 인간인지라 많이 흔들려요. 어떤 때는 흔들리고 다시 또 원위치 왔다가 다시 또 흔들리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어. 그래서 초창기 때 보면은 함께 동고동락했던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 사라지고 도망가고 최근에 남아있는 분들이 그나마 좀 많이 어떻게 보면 가장 오래 계셨고 잘 버텨주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중한 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진정한 찐팬들입니다. 하루도 안 쉬고 이 댓글 달고 출석하고 같이 영상 듣고 소통한다는 게 이게 정말 힘든 거예요. 저도 한 번도 결석 안 하지 않았습니까? 결석 안 했어요. 몸이 아프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했습니다. 하여튼 뭐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막 퀄리티 있게 뭐 영상을 만들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은 열심히 떠들어댔습니다. 진짜 열심히 떠들어댔고 주가가 조금 어렵고 주가가 좀 난해하죠. 막 횡보하더라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천회장 주특기 그거 아닙니까? 희망 고문. 희망 고문 전문 방송 아니에요. 아직 그 희망 고문이 덜 당해가지고 약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싶으면 빨리 포기하고 진짜 나 삼성전자 한번 해볼 거야 하면은 끝까지 가는 거야, 천회장하고. 2030년 12월 31일 정규 졸업할 때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행복을 끌어당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 행운은 행복을 끌고 다니고요. 그 불운은 불행을 끌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운과 불운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동전의 앞 뒷면처럼 함께 있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오늘은 좋은 날 하고 이 큰 소리로 외치라고. 오늘은 좋은 날 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좋은 아침이 좋은 하루를 만드는 거야. 거울을 보면서 활짝 한번 웃어보세요. 이 거울 속의 사람도 나를 보고 웃는 거야. 그 마음 밭에 사랑을 심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것이 자라나가지고 행운의 꽃이 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축복을 하십시오. 세상도 나를 향해서 축복을 해줍니다. 밝은 얼굴을 하셔야 돼요, 밝은 얼굴. 그 얼굴 밝은 사람에게는 밝은 운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힘들다고 고민하지 마시고 정상이 가까울수록 힘이 들게 마련인 겁니다. 안 그런가요? 끊임없이 그리고 자신을 갈고 닦아야 돼요. 그림자는 빛이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겁니다. 어둠을 타박 말고 몸을 돌려가지고 태양을 보시라고. 태양을 봐라. 그리고 사람을 존중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베풀어야 돼요. 샘물은 퍼낼수록 맑아지기 마련입니다. 안 될 이유가 있으면 될 이유도 있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정은 희망의 발원지니까 행복이 중심지겠죠. 그리고 장난으로도 남을 비판하지 마시고요. 내가 오히려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기죽지 마십시오. 기가 살아야 운도 사는 거야. 기운. 기가 살아야 운이 사는 겁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마시고 애써 얻은 행운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그 밝고 힘찬 노래를 부르세요. 그것이 성공 행진곡이라고. 성공 행진곡. 그래서 오늘 일은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그거 저 계속 하잖아. 지금 매일 떠들고 있잖아. 그리고 여러분들 푸른 꿈을 잃지 마세요. 그 푸른 꿈은 행운을 만드는 청사진이에요. 말로써 상처를 입히지 마시고 이 칼로 입은 상처는 회복이 되는데 이 말로 입은 상처는 평생 갑니다.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요. 내가 나를 사랑해야지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두운 생각이 어둠을 만드는 거예요. 마음을 활짝 여시고
대문을 열면은 도둑이 들어오겠죠. 마음을 열면은 행운이 들어온단 말이야. 여러분들 마음을 여시라고. 집안 청소만 말고 마음도 매일 청소해야 돼. 그래야지 마음이 깨끗하면은 어둠이 깃들지 못하는 거야. 원망 대신에 모든 일에 감사하고 감사하면은 감사한 일이 생겨나는 겁니다. 욕을 먹어도 화내지 마시고 그가 한 욕은 그에게로 돌아가게 돼 있어. 알겠죠? 잠을 잘 때는 좋은 기억만 떠올립시다. 밤 사이에 행운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알겠죠? 하루 종일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천회장 2살이다. 만 2살 두돌이기 때문에 또 한번 신나게 한번 또 떠들어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가 이제 LG전자하고 지난해 부진한 실적에도 오히려 주가는 우상향을 갔어. 우상향 곡선을 보였는데 이미 그 어닝 쇼크죠. 어닝 쇼크에 주가가 이제 반영된 상황 속에서 이 저평가 매력이 두 기업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증권가에 따르니까 삼성은 전일 대비 300원 올랐어. 그래서 68,000원에 거래 마쳤죠. 13일 날. 지난 그 9일 삼성은 67,000원에 마감을 했는데 약 한 달 만에 6만 원 선을 이제 회복을 한 겁니다. 그럼 LG전자는 어떠냐? LG전자도 주가 역시 상승세더라고. LG전자도 이날 전일 대비 봤을 때 500원 올라서 94,200원 거래 마쳤고 지난 9일에는 전일 대비 4,400원이나 슈팅하더라고. 그래서 95,000원까지 넘기도 했었어요. 이 두 기업을 보면은 모두 작년 4분기에 아주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는데 주가는 대래 이제 상승세를 그리고 있더라. 그래서 삼성은 2022년 4분기 연결 기준 보니까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한 69% 감소한 4조 3천억이에요. 그 삼성의 그 분기 영업이익이 5조 원 아래로 내려간 것은 2014년 3분기 이후에 8년여 만입니다. 8년여 만. 이렇게 주력인 반도체 업황 부진 때문인데 이 기간에 LG전자의 그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91.2% 급감해가지고 655억 원을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위축 때문이겠죠. 일단은 그 증권가에서도 올해 삼성과 LG전자가 부진한 실적을 털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는데 국내외로 그 반도체 업황 저점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그 물류비하고 원자재 가격 하락 등 비용 부담 감소가 두 기업의 실적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하고 더불어 가지고 저평가 매력 이것도 두 기업의 주가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엔키에서 뭐라고 하냐 그 메모리 실적 그 악화와 파운드리 가동률 하락 영향 때문에 그 동사의 그 DSR프가 올해 1, 2분기 영업 적자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업계 선두 업체가 적자를 기록한다는 점은 업황의 바닥 가능성이 높다. 지금 바닥이 다 거의 보니까 바닥이 높고 두 개 분기 이상 적자를 기록한 적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하반기에는 삼성전자의 강한 회복이 예상이 된다고 해요. 좀만 참아봐야 돼요, 여러분들. 이 주가도 이미 밸류에이션 바닥을 지난 상태라고 하는 것 같은데 한투에서는 뭐라고 하냐? 지난해 하반기 미국 유통상들은 추수감사절 쇼핑 시즌을 통해 가지고 재고 소진을 노력을 했고요. 이제 하반기부터 선진국 구매력이 이제 바닥을 다지 가지고 점진적으로 회복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해상 운임 하락으로 올해 약간 운반비가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LG전자의 그 비용 부담도 경감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씩 좋아질 겁니다. 이제 바닥치고 올라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한번 좀만 버텨보시고요. 삼성과 그 삼성전자가 참 갤럭시 스마트폰 사업을 이제 담당하는 그 모바일 경험 사업부에 애플 출신의 반도체 설계 전문가 이종석 상무를 신규 영입했다고 했죠. 그래서 갤럭시 그 맞춤의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개발을 위한 핵심 인재 발탁이라는 분석이 있는데 삼성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핵심 부서에 그 외부 고급 인력을 기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종 회장의 그 인재 영입 기조가 이제 반영된 것 같아요. 현재 이 상무는 그 MX 사업부 내 그 반도체 구조 설계를 담당하는 그 AP 아키텍처 그룹의 이제 그룹장인 것 같아. 그룹장으로 현재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상무라는 사람은 그 25년간 반도체 설계 산업에서 일한 베테랑 엔지니어예요. 그러니까 97년 삼성에 입사해가지고 국내 반도체 설계 회사죠. 텔레칩스, 뭐 미국의 퀄컴, AMD 또 거쳐가지고 애플에서 한 12년 이상 반도체 설계 업무를 맡았다고 하네요. 애플에서는 아이폰, 아이패드 등 각종 모바일 정보 기기에 들어가는 그 CPU 개발에 관여도 했어. 이렇게 이상무가 이끌게 된 그 AP 아키텍처 그룹은 이달 삼성전자가 그 조직 개편을 하면서 MX 사업부 내에 새롭게 만든 AP 솔루션 개발팀에 속한 부서입니다. 이 AP 솔루션 개발팀은 지난해 12월 삼성전자 조직 개편을 통해 가지고 생긴 조직인데, 삼성은 지난해 2월 갤럭시 S22 출시 이후에 불거진 그 GOS 문제 등 그 AP 성능 문제가 지적된 후에 이 부서를 꾸렸어요. 기존에 AP를 공급받던 그 DS 부문의 시스템 LS 사업부하고 아예 별개인 팀을 만든 거야. 별개인 팀을 만들어 가지고 갤럭시 맞춤형 AP를 개발하는 부서가 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새로운 AP 솔루션 개발팀의 책임자는 퀄컴 출신 최원준 그 신임 MX 개발 실장이 겸임하는 것 같습니다. 세계 1위 AP 설계업체 출신 인사를 이 팀에 앉힌 데 이어서 삼성 최대 라이벌 회사인 애플에서 이상무를 영입하면서 이제 AP 솔루션 개발팀 진영을 점차 갖춰가는 분위기예요. 삼성은 또 이상무 영입 외에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글로벌의 그 빅테크 기업들에서 고급 인력을 데려오고 있고 인재 확보전에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삼성은 DS 부문은 지난해 7월 반도체 후공정 분야 그 강화를 위해서 미국의 패키징 솔루션 센터를 설립하고요. 애플 출신의 그 김우평 부사장을 센터장으로 영입을 합니다. 또 그 반도체 라이벌 업체죠. 인텔 출신의 그 EUV 전문가 이상훈 부사장을 또 영입해가지고 그 차세대 파운드리 그 공정 개발에도 현재 박차를 가고 있어. 박차를. 응? 이렇게 이 회장은 지난해 10월에 삼성전자 사장단 모창 간담회에서 창업 이래 가장 중시한 그 가치가 인재와 기술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 성별과 국적을 불문하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인재를 모셔와 가지고 양성해야 한다. 이렇게 전문 인력 강화를 주문을 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인력, 인재 중요하죠. 앞으로 조금씩 좋아질 것 같아요. 제가 아마 전날에도 한번 언급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린 거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컨센을 크게 하회했죠. 하회하면서 그 4조 원대 그치는 어닝 쇼크를 기록한 가운데 TSMC는 같은 기간에 영업이익이 한 13조 정도 넘는 고실적을 기록해가지고 눈길을 끌었어요. 이 TSMC는 삼성전자와 그 파운드리 사업에서 아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 분야의 1등 기업이죠. 이렇게 삼성은 이번 어닝 쇼크로 인해서 2022년 하반기에 2분기 연속 TSMC의 매출 기준 그 반도체 왕자를 내줬는데 TSMC는 탄탄한 실적으로 기반해 가지고 일본과 유럽 등의 전체 추가 공장 신설 계획까지 내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어. 반면에 삼성도 메모리 반도체 감산 가능성이 부상하다 보니 올해 시설 투자 축소 가능성이 이제 거론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업계에서도 세계적인 경기 침체 우려 속에 그 글로벌 반도체 기업인 삼성과 TSMC의 그 실적 온도 차이 그 원인을 그 파운드리 사업의 수주 경쟁력에서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 보니까 2022년 3분기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TSMC가 56.1%, 그리고 삼성이 15.5%, 3위가 UMC 6.9%, 4위는 글로벌 파운드리 5.8%, 5위는 SMIC 5.3% 이게 순이에요. 특히 TSMC는 그 전분기 매출을 한 11.1% 늘렸고 점유율을 한 2.7%포인트 높여가지고 시장 지배력을 좀 한층 공고했는데, 우리 삼성은 그 매출이 한 0.1%좀 줄어가지고 점유율도 0.9% 정도 포인트가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TSMC 이 같은 추세적 점유율 증가가 22년 4분기 매출 6,250억 대만 달러니까 매출은 한 25조 5,800억 정도, 영업이익은 한 13조 한 2,8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호실적으로 이어졌고요. TSMC 주가는 13일 종가 기준 86.80달러로
3개월 전인 66.62달러 대비 한 30%나 더 상승을 했어요. 거의 제가 볼 때는 TSMC랑 바닥치고 이제 올라간 거죠. 올라갔고, 같은 기간 삼성은 최근 메모리 감산 이슈로 6만 원대를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10.1% 정도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에서 7나노미터 이하의 그 초미세 공정이 가능한 회사는 TSMC하고 삼성전자 단 두 곳에 불과해요. 따라서 7나노 이하의 초미세 공정 경쟁력이 그 파운드리 시장의 향배를 가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TSMC의 경우에는 22년 3분기 7나노 이하 공정의 매출 비중이 한 54%로 전체 절반을 넘고 있고, 특히 현재 가장 비첨단 공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5나노 제품의 매출 비중이 한 28%죠. 가장 비첨단이 아니고 최첨단입니다. 죄송합니다. 최첨단 공정으로 하여튼 매출 비중이 28% 모든 공정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5나노 제품. 그래서 22년 3분기 5나노 매출 그 비중을 전년 동기 비교해 보니까 10%포인트나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초미세 공정에서의 탄탄한 양산 능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뭐 AMD나 엔비디아, 퀄컴 등 주요 반도체 기업을 고객수로 잡고 현재 실적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삼성은 지난해 6월 세계 최초로 3나노 양산에 성공하는 등 그 초미세 공정 기술력에서는 TSMC랑 대등한 위치를 점하고는 있지만은 뭐 낮은 수율 등으로 고객사 잡기 난항을 겪으면서 점유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런 분석이 있어요. 근데 분석인지 하여튼 뭐 그렇게 떠들어대고 있어. 대만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업계에서는 그 새 TSMC하고 삼성의 그 승부는 3나노 공정의 안정적인 수율하고 양산 능력으로 갈릴 것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삼성은 3나노 공정부터 그 GAA 구조죠. 그 게이트 올어라운드를 적용해서 기존의 핀팩 구조 대비 그 칩의 그 전력 효율성하고 성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TSMC는 그 3나노 양산 시점은 삼성전자보다 반년 정도 늦었지만은 애플을 고객으로 유치한 것으로 현재 이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그 미세 공정 기술력과 양산 능력이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파운드리 고객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3나노 수율을 높이는 게 관건이다. 3나노가 중요하다. 뭐 그런 겁니다. 앞으로 삼성전자가 이쪽에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쓸 거예요. 3나노에서는 절대로 질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잘 할 것 같아요. 잘 따라잡을 겁니다. 또 삼성이 이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삼성전자 주가가. 그래서 이번 주에 내내 삼성은 6만 원대를 지켜가지고 한 3%대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14일 마켓 포인트 보니까 삼성은 이번 주 9일에서 13일 3.05% 올라가지고 6만 800원에 거래를 마쳤죠. 이 한 주간에 보니까 외인들이 4,187억 정도의 삼성을 사들였어. 기관 역시 한 1,889억 정도를 순매수해가지고 오름세에 힘을 보탰습니다. 그 개인들만 6만전자 회복 속에서 한 6,142억 정도, 6,142억을 내놓으면서 차익을 실현한 거죠.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리는 가장 큰 힘은 여전한 감산 기대야, 감산 기대감인데, 삼성은 지난 6월 6일이죠. 6일 공시를 통해 가지고 4분기 잠정 연결 매출액이 70조, 영업이익은 4조 3천억 이렇게 집계됐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영업이익은 시장 기대치를 무려 37%나 밑돌았고, 이에 따라서 전문가들은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고 선을 그은 삼성전자가 입장을 선회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내놓기 시작하죠. 특히 미국의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의 보고서까지 감산 전망에 힘을 보탰는데, 지난 6일 보니까 골드만삭스는 그 시장 기대치 대비 낮은 실적은 메모리 쪽 부분의 둔화에 기인하고요. 그 메모리 수익성은 금융위기 이후 저점에 근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의 감산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현재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등 경쟁사들은 모두 감산을 선언했어. 그리고 하이닉스는 올해 설비 투자를 한 전년 대비 한 50% 축소하고요. 이 수익성 낮은 품목에 감산에 돌입해요. 미국의 마이크론도 지난해보다 한 20% 이상 그 생산 감축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시장은 여기에 삼성전자가 감산에 나서면은 이제 추락하고 있는 디램하고 낸드 플래시 가격 하락세도 좀 잦아들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트렌드 포스는 직전 분기와 비교했을 때
올해 1분기 D램 범용 제품의 고정가가 15에서 20%, 낸드 플래시 10에서 15% 정도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은 그 감산에 대해 어떤 입장도 밝히지는 않고 있어요. 지난 6일인가 그럴 거예요. 그 한종희 부회장은 2023 CES에서 기자들 만나가지고 시설 투자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4분기 어닝 쇼크에도 투자나 생산 기준에는 변화가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일각에서 그래요. 삼성전자가 인위적인 감산 대신에 간접적인 감산에 나설 수도 있다는 분석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그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 재고가 증가 추세에 있지만은 그 상반기 중에 신규 증설 지연과 생산 라인 재배치를 통해 가지고 간접적인 감산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한편 삼성은 31일 컨퍼런스 콜을 열어가지고 4분기 실적과 관련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일단 이렇게까지 삼성이 조금 대응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도 뭔가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또 오늘 하루를 이제 삼성전자 소식으로 이렇게 마감을 합니다. 마무리 짓고, 여러분들 항상 늘 고마웠습니다. 고맙고요. 앞으로도 저랑 같이 한번 가는 겁니다. 꾸준하게 한결같이 하루를 시작하고, 뭐 삼성전자 못 사도 괜찮아요. 안 사도 돼요. 괜히 뭐 부담 가지면서 살 필요 없고, 내가 삼성전자에 투자해야 한다는 마인드를 갖고 있고, 좀 한번 해보겠다는 사람만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하지 마세요. 주식 투자. 이 주식 투자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절대 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 예적금 넣어놓고, 그냥 공부한다는 셈 치고 한번 공부를 하세요. 여러 가지 자료도 살펴보고, 들어보고. 근데 너무 많이 듣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더 헷갈려. 응?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더 헷갈린다고. 더 탁해지는 거예요. 뭐 이 채널, 저 채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그냥 하나만 꾸준하게 가는 거야. 그냥 꾸준하게. 응? 이게 미련할 것 같아도 그게 좋은 겁니다. 한결같이 한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누구랑 같이 가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어. 하여튼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편안한 휴일 되시길 바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